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마살 친구 여러분, 역사 스토리텔러 암사동 돌도끼입니다. 어느 유력 정치인 한 분이 느닷없이 TV에 나와서 손바닥에다가 뭐를 이렇게 막 희한한 걸 쓰고 등장을 했죠.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 경영을 해보겠다는 인물의 주변에 이런 다소 비합리적인 존재들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용납할 수가 없던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이런 무속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무속은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일부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속과 관련된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후 무속의 신으로 재탄생한 역사 속 인물들, 과연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이 된 그들, 김유신 장군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죠. 원래 민중들은 전란이 많이 두렵습니다. 전쟁 무섭죠. 그러다 보니 아주 센 장군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틀림없이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아주 많습니다. 이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다시피 백제, 고구려를 거꾸로뜨린 그런 대표적인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민중들이 불안하고 보호받고 싶은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가 신격화된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점술가와 관련이 된 탄생설화도 존재합니다. 고구려의 추남 혹은 춘남이라고 불리우던 한 점성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고구려의 강물들이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추남이 이게 우리 왕비가 바람을 펴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이놈 죽여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한 맺힌 생을 본인으로선 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 추남이 신라로 와서 김유신의 몸을 빌어 환생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런 어떤 그 탄생 설화도 이 김유신의 이 신격화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김유신은 죽어서 대관령의 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릉 단오제에 이 대관령 산신 자격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대관령뿐만 아니라 김유신은 대구에 있는 팔공산의 산신으로 모셔져 있기도 하고요. 진천에 있는 길상산에서도 산신으로 모셔집니다. 이 대관령, 팔공산, 길상산 이 지역 모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옛 신라의 땅이기도 하고, 삼국시대, 이 열국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그에 관한 신적 존재화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김유신 장군이 신격화된 분으로 있었다면, 고려 때 인물 중 신격화된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최영 장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철원이 본관인데요, 대대로 문벌 가문입니다. 권문세족, 귀족이에요. 금수저입니다. 이 최영 장군이 활약하던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몽골 간섭기였고요. 이때는 이 왕권이 많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권문세족들이 아주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 왜구, 홍건적 등 이 외부의 괴롭힘도 아주 심각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난세지요. 이 난세의 영웅이 바로 최영 장군입니다. 무인으로서 이 최영 장군의 종횡무진 맹활약,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강직함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요게 이제 이 장군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은 장군의 나이 16 되던 해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고려사 열전에 그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재상까지 오르면서 여러 요직을 거치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뇌물과 청탁을 받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 그 청백함에 탐복을 했다라고 고려사 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니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최영 장군께서 한참 이 권력의 핵심부에 계실 때 원나라의 세력이 약화되고 중국에서 명나라가 뜨는 해가 되죠. 이 명나라가 이 우리 고려에게 아주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천령이 땅을 내놓으라 하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라 하기도 하죠. 최영 장군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쟤들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좀 자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나라 정벌을 감행하게 되죠. 최영 역시 당시에는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이 대외적으로 어떤 새로운 질서의 조짐이 보이는 것, 이 명나라의 부상, 새로운 질서의 조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정벌을 명하게 되고 이때 출경 명령을 받은 이성계가 반발을 하면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영과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일전에서 최영이 이성계에게 패하게 되고 권자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최영 장군께서는 위화도 회군이 있었던 그해 12월에 참수가 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부하장수의 배신으로 죽음을 당한 최영, 그의 죽음이 원한 맺혀 있을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가 죽은 후 민간에서는 억울한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시작하고 그의 추모가 좀 더 한 발 더 나가 그를 신격화하기에 이릅니다. 신격화된 최영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장군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에 비해서 속칭 나와바리가 훨씬 더 전국구입니다. 그만큼 그의 사당과 그와 관련된 유적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는 이야기죠. 최영 장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신격화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 이 한양 땅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를 배신한 이성계가 수도로 삼은 곳이기 때문에 이성계에 대한 어떤 민중들의 이 저항의식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 신격화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그의 본향인 철원, 이 경기도가 아닌가. 물론 옛날엔 뭐 강원도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철원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수도권에서의 신격화 강세 현상, 이것은 반이성계 저항의식의 발로인 듯 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는요, 최영 장군 당굿 보존회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역마살 친구 여러분, 오늘은 신이 된 그들 두 분을 좀 짧게 알아봤는데 어떤 10분의 1이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이제 요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만난 두 분의 공통점은 둘 다 쌈자라는 장군님이시다라는 거죠. 쌈자라는 장군이라는 거는 우리 백성들이 전란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들의 신격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백성의 불안이 바로 장군을 신으로 만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